어린아이의 경우 체온이 올라가면 처음 경험하는 부모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염이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감염원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발열로 인해 체온이 올라간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요즘도 가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긴 하지만 한때 제가 마라톤에 심취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한강변에서 추운 겨울날에 열린 그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1월달이니까 뭐 제일 추울 때죠. 그런데 제가 뭐 마라톤을 그렇게 잘 뛰는 편은 아니니까 뭐 풀코스를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좀 느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잠실 보조 경기장에 골이 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체온증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막 따뜻한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두부를 받았는데 따뜻한 순두부를 자원봉사가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받는 제 손이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니까 정신은 멀쩡한데도 이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내 몸이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떨리니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물론 이제 나중에 받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게 저체온 증상의 하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죠. 이처럼 체온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면역에도 영향이 크다 하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체온과 면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은 영상을 올리는 즉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체온이라고 하면 심부 체온을 뜻하는데 심부 체온은 37도씨 전후입니다. 체온은 항문에서 6cm 들어간 표준 체온이 직장의 온도를 뜻합니다. 사람과 같은 포유동물은 모두 평균 체온이 일정하죠.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과 외계로 방출하는 열이 평형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외부의 온도 변화나 자체 활동에 의해서도 체온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그런데 오랜 진화 과정에서 척추동물은 감염에 대한 주요 반응으로 발열을 선택합니다. 이건 발열이 감염 동안 생존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발열 반응은 감염 및 염증성 질환의 특징이죠. 그리고 수억 년간의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체온이 1도씨 상승하면 신진대사율이 10에서 12.5%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해열제를 사용하여 발열을 줄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구의 사망률이 5% 증가한다는 겁니다. 해열제인 아스피린을 먹인 토끼 중 70%가 감염 결과로 사망했는데 정상적인 열 반응을 보이는 동물은 16%에 불과했다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임상 연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동물 실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해열제를 기피하라는 게 아니라 해열제에 의존해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신중해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열나는 것 자체는 보편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체내에서 대사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단백질이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활성도가 최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효소가 없으면 체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반응에 개입하는 것은 자물쇠 열쇠 모델 이런 걸로 설명하거든요. 이 자물쇠 열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게 효소고요. 요 위쪽에 이것을 이제 substrate 이렇게 써 있는데 기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반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질의 모양하고 효소의 모양이 서로 뭔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이 모양이 맞아떨어지면 결국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생성물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소 모양은 단백질 모양을 결정하는 것과 같고 단백질 모양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모양이 달라지는 주 원인이 되는데 단백질인 효소도 온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감염은 열을 유발하는데 몸이 감염을 일으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죠. 열이 있으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가 어렵고 열은 또한 신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열이 질병 그 자체는 아니고 몸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정상 체온은 37도 요 정도 전후가 되거든요. 보통 36.5도에서 37.5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로 분류하는 것은 37.5도에서 38.3도씨 범위입니다. 이상 고열이란 말이 있죠. 그 경우는 40도에서 41도를 가리키는데 체온이 39.4도 이상이면 의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체온이 유일한 증상이라면 걱정할 건 없지만 오한, 떨림, 호흡 문제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함께 저체온이 발생하면 이는 더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또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특정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체온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신생아, 노인 또는 허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합니다.